오늘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중 양국은 상호 의존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인 기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 입학을 적극 권장합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중국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박사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차이나 MBA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중국을 통한 멋진 미래 비전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중국과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으며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한중 글로벌 CEO가 되실 예비 창업자 여러분,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로 오세요. 차이나 MBA 짜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CEC 산업연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이 정말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시장이 경쟁이 심화졌을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배터리 소재 이쪽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국 배터리 업종 글로벌 이 통계 수치에서 뭐 아주 눈에 띄게 약진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1, 4분기 통계 지금 나왔는데요. 뭐 거의 날라갔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결론은 있습니다. 기술은 시장 못 이긴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배터리 사용 그 공급량을 놓고 보면 네. 세계 1등 CATL. 그래서 성장률 320%. 그리고 점유율이 17%에서 31.5%, 플러스 14.5% 올라갔습니다.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의 우리 뭐 LG 대표기업이지만 점유 증가율 89%, 네. 점유율은 마이너스 4.1. 그리고 이제 일본 파나소닉이 3등인데요. 성장률 45%, 그리고 점유율은 마이너스 9.3%. 그래서 우리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점유율이 다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이게 비아디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221% 늘었고요. 네. 점유율도 플러스 2.0. 그래서 중국 기업들 대표 기업들의 뭐 이게 점유율이 거의 16% 가까이 올라간 거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 배터리 자체가 이게 이슈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는 뭐 전고체니 뭐 이런 거 갖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건 사실은 5년 뒤, 4년 뒤 얘기고 당장은 지금 있는 배터리에서 어디 수요가 몰리냐를 사실 좀 봐야 되고 또 거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전기차 시장은 복마전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청바지 장사가 누구냐. 네. 그게 바로 이제 배터리 회사인데 거기에 지금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달 것만 단위를 보더라도 지금 이게 CATL이 이게 389%. 그 점유율 보면 16.6에서 31.6%로 확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특징적이고 그래서 뭐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체 상태인데 비해서 중국이 확 올라오고 있는 것, 그건 결국은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미국이 그 반도체도 얘기를 했지만 배터리 동맹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왜 그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축이 이제는 핸드폰이 아니라 전기차라기보다는 AI 자동차가 되죠. 네. 근데 거기에 뭐 배터리 있어야 뭘 하는 건데 지금 놓고 보면 배터리 만들려면 히토리도 있어야 되고 이 배터리 자체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칩을 들고 있긴 하지만 히토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 58%를 갖고 있고 미국은 16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아시아가 72%를 갖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도 92%가 아시아에 있고 중국이 37.5, 한국이 34. 그래서 이게 지금 동맹을 해도 사실은 이거 문제가 되죠. 히토류나
전기차 입장에서는 보면 이게 구멍이 크게 뚫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실은 미국이 절박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라고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사이도 우리가 테슬라를 여러 번 다뤘지만 왼쪽에 있는 자동차가 1913년에 나온 이제 모델 T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 흘러내리고 이제 뼈만 남은 거라고 보면 새로운 자동차는 바로 문짝이 X자로 열리는 테슬라 자동차죠. 네. 우리나라도 테슬라 자동차 많이 만들었죠. 그 지도차 미술하고 테라고 예. 섞어가지고 폭탄주. 코로나 나기 전에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지금 예. 생각해 보면 그때 말했던 테슬라를 거기다 많은 돈 테슬라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네. 앞이 안 보이면 이제 역사책을 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뭐 2020년대 들어와 가지고 큰 인류의 충격이 왔고 또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100년 전의 세상은 어땠을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다시 자동차다 그렇게 예를 들 수 있는데 100년 전에 192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그러면 아주 재미나게도 1918년, 1920년에 스페인 독감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한 250만 사망을 했지만 그때 4,500만이 사망을 했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러고 나면 뭐 엄청난 대불황이 오죠. 그게 네. 바로 1920년, 1921년 100년 전의 대불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0년 동안에 이제 엄청난 고성장이 이루어져요. 로링 트웬티스라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보면은 지금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게 폰지 사기가 등장을 합니다. 전염병이 크게 들어오고 대불황이 있을 때 사기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 뭐 펀드 사기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관심이 가는 것은 이 최근 그 1920년대 10년 동안 세상을 바꾼 대불황, 대감염 다음번의 신기술입니다. 그 기술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바로 가전 기술이고 또 하나가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인권 문제 얘기하고 이러지만 참 재미난 것은 바로 왼쪽 사진인데 이제 1920년대, 1919년, 20년에 우리 지금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보시면 이제 전차의 차장이 밑에 있는 두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 사람은 마스크를 썼고 한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스크 안 쓴 사람 전차에 못 타게 하는 거죠. 네.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마스크 쓰면 뭐 안 쓰면 아무데도 못 가듯이. 예. 그래서 이게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KKK당 그 소수민족 뭐 약한 사람 유색인종을 테러하고 이러는 게 이제 1920년대에 있었으면 워싱턴 시가를 이 KKK단들이 이렇게 무리져 가지고 행진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아계 소수인종들에 대한 테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또 흑인들에 대한 뭐 사망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떻게 100년 전하고 이렇게 비슷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역사의 우연이겠죠.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오른쪽에 있는 건데 소위 말하는 파퓰리즘입니다. 네. 1919년인가 미국에서 의회가 갑자기 술 먹지 말라는 법을 통과시켜요. 금주법을. 그래서 이제 1.6갤런당 이렇게 마시던 술이 그게 시행이 본격적으로 된 1921년은 0.2갤런으로 8분의 1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술 먹는 거를 의회가 법을 만들어서 이걸 금지시킬 정도로 파퓰리즘이 아주 이제 난무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각국의 의회들이 다 비슷합니다만은 파퓰리즘이 아주 이제 난무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런 이제 상황 우리도 보면 2019년, 20년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다 강타를 했고 또 지금 경기 회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지 뭐 다 불황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2020년대 10년간에 뭔가 만약에 100년 전과 같은 시나리오가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신기술이 뭔가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놓고 보면 다시 자동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자동차가 우리가 지금 오늘 뭐 전 시간에도 다뤘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플랫폼 X 이게 이제 전기 자동차라기보다는 바퀴 달린 이제 전화기 이게 이제 앞으로 10년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죠.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그렇죠. 하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지금 뭐 한 100년의 역사를 한번 놓고 보면 1920년대에 석유 먹는 자동차가 세상을 바꿨고 그리고 1960, 70년대 소위 말하는 이제 정보기 컴퓨터가 세상을 바꿨고 2000년 들어서는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죠. 네. 그래서 2010년대에 이제 2020년대 새로운 세상은 다시 자동차다. 그래서 그 자동차는 바퀴 달린 핸드폰, 날아다니는 택시,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그 베이징에서 돌아다니는 로봇 택시 바이두 걸 봤지만 이게 이제 세상을 바꿀 큰 이제 축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바퀴 달린 자동차가 이게 어디가 가장 많을 거냐 하는 것에 예상하면 일단은 전기차가 있어야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2015년 이후로 전기차 전 세계 시장에서 1등을 내리 6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41%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배터리 회사가 최근 들어서 그렇게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금방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총, 자동차 시가총액을 보면 테슬라 1등, 토요타 2등, 폭스바겐 3등, 니오가 4등, 비아디가 5등. 네. 그래서 이거 전기차 회사들이 정말 이렇게 가도 되냐 그럴 정도로 이제 이 시총이 큰데 결국은 이게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어떤 이제 뭐 잠재력이라 이런 거겠죠. 물론 버블은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금년 들어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대형 자동차들이 다 세계 명차들이 다 전기차에 뛰어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BMW, 벤츠, 아우디는 물론이고 전 세계 차가 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전 세계 최대 시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장인 이제 어떻게 보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뭐 각 나라들이 전기자동차 뭐 입으로만 얘기하자면 핵심은 돈을 지급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이제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 재정이 가장 크다 보니까 든든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세게 주고 있고 그래서 2021년에 중국이 보면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신에너지, 태양광, 반도체, 방산 이게 중국이 2021년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에 중국이 이제 집중할 신기술에 보면 네. 거기에 신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근데 뭐 다른 서방 국가들의 경우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하지 실제적으로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 첨단 기술에 대한 국산을 하는 걸 보면 LCD 이거 뭐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에 다 LCD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현대전자의 LCD 사업부를 떼다가 중국이 국산화하고 지금은 OLED 시장에서도 한국을 제치고 지금 세계 1등을 하고 있죠. 네. 이거 끝냈고 두 번째가 바로 지금 배터리인 것 같아요. 전자기기 심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지금 한국 기업들 두 개를 발목을 잡아놓고 중국에서 3원계 배터리를 보조금을 주지 않은 그 과정에서 3년 만에 CATL을 세계 1등으로 만들었죠. 그때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중국에 그렇죠. 공장 다 져놓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다음 단계는 지금 반도체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드라이브리스카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는데 지금 중국으로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기 전에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지만 배터리도 이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반도체보다는 좀 더 앞서 있네요. 그렇죠. 네. 먼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중국이 여기에서는 뭐 세계 1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배터리를 이제 뭐 최근에 주가로 이렇게 이제 자꾸 보면은 조정을 많이 받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거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이게 지금 이게 분기에 200%, 300%가 커지는 시장. 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마켓이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시장이고 네. 또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포텐셜 정부의 정책을 놓고 보면 중국의 이런 전기차 관련되는 소재나 부품 또 이제 셀 이런 것들은 시간이 문제지 이것이 이제 고성장의 그 수혜를
그 실리콘밸리 뭐 이전에 금광이 발견됐을 때 거기서 청바지 장사들이 금은 누가 캐든지 간에 돈을 버는 같은 현상이 여기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중국의 지금 배터리 업종 그 통계 데이터로 놓고 보면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연은 아니다. 그 뒤편에 큰 시장이 있고 네. 정부의 이 강력한 지원 정책이 있고 네. 그리고 기업들의 이게 놀이에 같이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중국의 배터리 업종 이것은 그 주가가 그사이에 많이 올랐었죠. 올랐고 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주가로 보지 말고 이 펀드멘탈로 조금 더 자세히 지켜보고 네. 거기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배터리, 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 보면 CATL과 BYD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리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거나 정체되어 있는데, 그게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시장을 중국은 확보하고 했기 때문에 기술력과 상관없이 점유율을 늘릴 수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그래서 뭐 네. 우리는 샘플이 하나 있죠. 네. 좋은 사례가 그 일본이 우리한테 소부장 갖고 대들었죠. 그 반도체나 LC에 들어가는 기초 소재, 뭐 화학 제품 갖고서 들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국산화하고 이겼죠. 그래서 그것의 근본적인 배경은 그 소재나 부품을 사주는 기업이 한국 기업이고 이 기업이 세계 1등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긴 거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 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못 팔면 그건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는 것 이걸 너무 낮게 보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그런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이 소재 부품 회사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국산화가 됐을 때 자기도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메리트 때문에 이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데 그다 플러스해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 네.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 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중국의 배터리 업종을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술이 조금 앞서고 있다고 여유를 부릴 때가 결코 아닌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소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